쿠키뉴스 이승희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 키워드 포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최근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단순히 유출되는 것을 넘어서 원치 않는 곳에 활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남성들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는 사이트가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과거 유명인에게 집중됐던 신상 폭로가 일반인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내용 짚어보려 합니다. 네, 요즘에는 사이트 하나 가입하려고 해도 수많은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죠. 거기다가 제3자 제공과 활용에 대한 동의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 문제가 심각한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통계가 잡히지 않을 정도인데요.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205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 해외 유출 건수 역시 크게 늘었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웹페이지 기준으로 지난해 총 유출 건수는 5,3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6년 603건보다 무려 8.3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이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히 이름만 노출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꽤 많은 정보들이 한꺼번에 유출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인데요. 웹페이지 하나에는 수백에서 수천 건의 개인정보가 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출된 개인정보는 수십만 건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개인정보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도 지난해 기준 9만 8,572건으로 2016년 4만 7,459건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국내에서 유출되는 것도 문제인데요. 해외 유출 건수 그리고 매매 목적 게시물이 증가한 이유도 궁금해요. 국내에서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 유통 게시물 단속이 강화됐는데요. 이로 인해 해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시도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 해외 유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중국산 전자제품이나 IT 장비를 사용하면 이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 8월 중국에서 만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마트폰에 끼워 사용하는 중국산 게임패드는 전용 앱을 설치하면 화면을 만지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알고 보니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그러면 앱을 가동할 때마다 이게 어디론가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해당 앱은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 정보와 설치된 앱 목록, 기기 정보 등을 확인했는데요. 이 중 전화번호와 단말기 인증번호, 앱을 사용한 시간, 국가 코드, 안드로이드 아이디 등을 중국 서버로 보낸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 사용자 동의 없이 그렇게 전송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네, 물론입니다. 해당 앱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건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홍보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정보 주체가 명확한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이라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마땅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앱을 만든 곳은 중국의 유명 빅데이터 회사로 해당 앱의 다운로드 수는 1,000만 건을 넘었습니다. 네, 이게 중국산 전자제품에 이어서 앱을 통해서도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용자들 불안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는 다른 경로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었다고요. 네, 얼마 전에는 중국의 대표 와이파이 공유 앱이 또다시 고객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앱에 로그인한 무선 인터넷 계정 및 비밀번호가 앱 서버에 저장되어 사용자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몰래 수집한다는 것입니다. 네,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었나 싶은데요. 들어본 것 같거든요. 해당 앱은 출시 초창기에도 사용자의 비밀번호 수집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풀어 사용자가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데이터를 쓰지 않고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었는데요. 2012년 처음 선보인 이후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사용자 수가 9억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일긴 했지만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진 건 아니었군요. 네, 업체 측에서도 보도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업체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공유한 와이파이 비밀번호에 한해서만 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중국 네티즌의 54%가 인터넷 사용 과정에서 보안 문제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 중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2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을 정도로 문제가 꽤 심각합니다. 네. 이게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이 되면요, 뭐 해커의 공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실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된 이 개인정보 유출하면 한 SNS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또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서 운영하는 SNS인데 그곳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죠. 네, F사의 SNS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월간 활성자 수만 23억 명에 가까운 이 SNS는 정보 보안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지난 10월에는 전 세계 이용자 약 3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국내 이용자 계정 약 3만 5천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뭐 전 세계 이용자뿐만 아니고요. 국내에서 또 이용하는 이용자들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노출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계정은 이용자 기본 정보 1만 5천여 개, 기본 정보 및 특정 프로필 정보 1만 8천여 개, 추가 정보 400여 개 등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기본 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고 특정 프로필 정보는 성별, 지역, 결혼 상태, 종교 등의 정보입니다. 또 추가 정보는 타임라인 게시물, 친구 목록, 소속 그룹, 최근 메시지 대화명 등이 포함됩니다. 네. 사실 이게 기본 정보뿐만 아니고요. 특정 프로필 정보에 추가 정보까지 다 유출이 된 거라면 나의 너무나 많은 정보가 노출된 셈인데요. 사실 이 SNS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지난 3월에도 있었습니다. 성격 분석 퀴즈 앱을 이용해 8,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논란이 불거지자 CEO가 직접 미 의회에 출석해 해명하고 미국과 영국 신문을 통해서 사과하는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걸 가입할 때 요구하는 정보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은 이용할 때 꽤 많은 개인 정보들을 좀 요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통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소셜 로그인 기능을 통해 최대 70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소셜 로그인 기능이라는 건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이나 웹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다른 플랫폼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활용해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기능입니다. 방통위는 소셜 로그인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이 다른 국내 기업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다량으로 수집해서 이게 제3자에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건 정당한 겁니까? 그 부분도 문제인데요. 사용자의 공개 범위에 따라 게시물이나 학력 등 수집이 어려운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구체적인 항목이나 기준을 밝히지 않고 이용 목적과 보유 기간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사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황이나 개선 절차 등을 전달하는데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개인 정보는 유출됐지만 뭐 실제적으로 해결된 부분은 전혀 없는 건데요. 그 부분이 참 쓸쓸하고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 유용과 해킹 등 정보 보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이곳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금융사와 기업,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르기까지 정보 보안 사고로 고객의 신뢰를 잃고 기업 경영에 적신호가 켜진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출된 정보는 사실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보가 어떻게 팔리게 되는 겁니까? 네, 유출된 개인정보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가장 저렴한 개인정보는 한 글로벌 포털 사이트 메일의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인데요. 건당 1달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신용카드, 거주지 주소 등을 포함하는 다른 개인정보는 건당 247달러, 우리 돈 약 26만 5,700원에 달합니다. 네. 그렇게 팔린 개인 정보들 때문에 이게 악용될 소지가 또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팔린 정보들은 주로 불법 광고 대행업자 혹은 보이스 피싱 조직에 판매되어서 제2의 피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도 유출 건수가 많기 때문에 또 안심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뭐 하면서요. 하지만 이게 절대 쉽게 볼 문제가 아닌 것이요. 개인정보 유출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요. 네, 물론입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지문이나 홍채 등을 등록해 놓으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신체를 활용한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경우에는 더 치명적입니다. 생체 정보의 경우 아이디나 비밀번호처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신체 정보 또한 들어 있군요. 참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무섭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뭐 처벌이나 보상에 대한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이게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현재 어떤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부분 역시 개선이 필요한데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국내 시장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촘촘히 수집하고도 유출 사건 등이 터졌을 때 별다른 보상도 취하지 않고 징계도 피하는 등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방통위는 올해 초 영국 데이터 분석 회사를 통해 발생한 8,700만 명의 사용자 정보 유출 사건 때도 4월부터 조사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기초자료 등만 검토한 상황입니다. 국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역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6개월이 넘도록 감독당국이 별다른 조처를 내리지 못한 것인데요. 또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최종 행정제재가 확정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뭐 사실 세계 최대 SNS에서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 아무런 보상이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좀 많이 답답한데요. 네, 그래서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는 내년 3월부터 국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등을 전담할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서버를 직접 조사하는 등의 행정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규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문제를 많이들 좀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최근 국감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죠? 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에도 국내외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2011년 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문제된 적이 있었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아 유야무야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700만 달러의 벌금을 자진 납부했고 독일은 13만 6천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답변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에도 국내외 역차별이 있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과징금 얘기인데요. 네. 2014년 글로벌 인터넷 기업 G사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국내 기업 I사의 경우에는 4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국감에서 지적이 된 만큼 또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알아본 것처럼 국내 기업뿐만 아니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해외의 경우 개인정보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를 속속 도입 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최근 실시된 유럽연합의 GDPR을 들 수 있는데요. 네. 이 GDPR은 유럽연합 국가에 거주하는 주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본사가 유럽연합 밖에 있거나 서버를 다른 지역에 두어도 적용되는데요.
과징금 액수도 전 세계 매출의 2에서 4%와 2천만 유로 중 높은 쪽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유인 효과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해당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지 않은 기업이라고 해도 이게 적용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특정 규모 이상이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현재 시행령을 통해 기업의 적용 대상 기준을 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거나 제재를 하면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유인 효과가 강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유럽연합의 GDPR과 같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나친 개인정보 관리 강화는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강한 규제가 서비스와 산업의 공조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니까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통위 입장도 좀 볼까요? 뭔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방통위는 12월 말까지 소셜 로그인 이용 수칙을 제정해 규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네. 또 행정안전부 역시 개인정보 보호 의무사항 이행 점검과 컨설팅을 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국내 정보기술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 외에도 감독당국이 적극적인 실태조사나 행정처분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법은 마련이 됐으니까 결국 문제는 법령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실행 의지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건데요. 방통위의 개인정보 침해 조사 인력은 불과 10명 안팎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까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환경부터 갖춰야 한다는 주장 역시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적극적인 대응 역시 필요합니다. 네, 뭐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뭐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좀 동시다발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